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에 있는 장자입니다. 저자는 김범준, 출판사는 유노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범준, 1968년생. 20여 년간 일과 공부를 쉬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왔다. 고려대학교를 졸업 후 한국기술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에서 코칭과 리더십을 공부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자분은 주로 말투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대표작으로는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 등이 있습니다. 보통 장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철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자분은 이러한 장자를 수필 형식으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쓰셨습니다. 평소에 동양 사상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외편 중 삽목에 실린 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빈 배가 와서 그의 배에 부딪힙니다. 그가 성격이 어떨지라도 화를 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한 사람이라도 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피하라고 물러가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한 번 소리쳐서 듣지 못한다면 두 번이라도 다시 소리칠 것이고, 그것도 듣지 못한다면 세 번째 큰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욕설을 퍼붓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서는 성내지 않다가 지금 성내는 것은 앞에 배는 빈 배였지만 지금은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텅 비우고 세상을 산다면 도대체 그 무엇이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나와 다른 타인과 함께 해야 함에도 내가 타인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은 조급해졌고 평화와 멀어졌습니다. 소유가 인생에 있어 최우선이 되니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이 집착 때문에 저는 제 영혼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때 장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장자는 그 모습 그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50이 넘어 만난 장자는 마침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저에게 세상을 빈배처럼 바라보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이 먼저 빈배가 되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불필요한 일에 고통받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40에서 50까지는 인간이 성숙을 완성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소중한 저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무엇에든 얽매이기 바빴고, 때로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와 싸우느라 몸과 마음을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빈배처럼 보이지 않으면 나 자신이 빈배가 되면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50. 그리고 그 이후의 소중한 시간은 무언가에 얽매이거나 초조해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바라며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을 드러내기를 삼가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제하라. 장자는 말합니다. 이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름은 드러내기를 삼가해야 하고 목소리는 높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타인의 존경을 받는 어른에게는 내가 조금 불편해도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는 배려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자아의식에 갇혀 지내는 대신 나와 다른 타인을 조용히 인정하고
그 다름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어른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50이 되어서도 나이가 많고 높은 직급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이름에 집착하지 않을 때, 타인으로부터 외면받지 않고 괜찮은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저도 가장이라는 이름에 취해서 또는 큰 목소리에 취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강하게 나가면 상대방이 일단 뒤로 물러선다는 것을 생활 신조처럼 여긴 것이죠. 운 좋게도 주변 사람의 참을성 덕분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 역시 이름을 드러내기를 삼가하고 목소리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자와 해자가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쓸모를 중시했던 해자가 장자에게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저에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는 울퉁불퉁하고 가지는 비비 꼬여서 지나가는 목수마저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못생기고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버림받은 나무.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커다란 나무가 외롭게 느껴집니다. 만약 제가 해자의 탄식을 들었다면 당장이라도 나무를 베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장작으로라도 사용하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나무니까요. 혈기왕성했던 20대를 거쳐 욕망 가득했던 30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과 승부를 겨루던 40대를 지나온 저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쓸모가 없는 것에 진저리를 치곤 했습니다. 쓸모없으면 냉혹하게 버려지는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기 저 막막한 들판에 심어두고 그 곁에서 하는 일 없이 한가로이 쉬면 어떻겠습니까? 그 주변에서 슬슬 산책을 해도 괜찮고요. 그러다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낮잠을 자는 건 또 어떨까요? 아무 곳에나 심어 놓아도 누군가의 도끼질에 찍힐 일 없고 누군가에게 해를 주지 않는 당신의 커다란 나무가 쓸모가 없다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장자는 나무의 쓸모를 논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팍팍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50입니다.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는 말은 건조해질 대로 건조해진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합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가 실린 소요유의 소요는 목적 없이 자유롭게 논의는 만족스러운 상태 혹은 목적 없이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소요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목적 없이라는 말에 밑줄을 쳐야 합니다. 목적이 없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그 자체를 향유하고 즐길 때 쓸모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50이 되기까지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다다르자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소유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는다면 어떨까요? 길을 잃을 일이 없을 겁니다. 새롭게 내딛는 길마다 가치가 있을 테니까요. 목적이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장자가 50을 향해 슬며시 권하는 인생의 조언입니다. 장자의 조언은 목적에 갇혀 과정이 생략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화두가 아닐까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무쓸모에 대해서, 따분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해 주십시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때로는 비생산적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무쓸모를 무작정 인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쓸모와 책임을 내려놓고 있는 그들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영혼이 탈진하기 전에 말 그대로 다리 하나 들 힘이 남아있을 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50이 되었다면 더 이상 스스로 쓸모가 없다며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쓸모는 자신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세상의 허튼 말에 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 역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도한 책임이 당신을 겨눌 때 우리는 장자의 조언을 생각하면서 편안히 웃어 넘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몸을 지키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상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고 부모도 공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받은 당신의 수명을 무난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 편하게 말이죠.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편안해지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귀가 솔깃해집니다. 심지어 부모를 공양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과연 그 비법은 무엇일까요? 장자의 제안은 예상외로 단순했습니다. 첫째, 착한 일을 하더라도 소문을 내지 말 것. 둘째, 악한 일을 하게 되더라도 벌을 받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셋째,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중간의 입장을 기준으로 삼을 것. 잘난 체 하지 말고 벌 받을 정도의 나쁜 일을 삼가며 무슨 일이 있다면 우선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마음이 편한 것은 물론이고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중간만 해도 본전은 찾습니다. 그럼에도 욕심 때문에 자신의 몸과 마음에 고통을 주고 있다면 이제는 장자가 전하는 중간만 하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차례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주 작은 잘한 행동 하나, 미미하기 이를 데 없는 선행 하나도 모조리 드러냈습니다.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미칠 좋은 영향만 생각했지 이런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를 살 수도 있다는 점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가까운 사람을 음해하고 필요하면 온갖 공격마저 일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름 없이 사는 것. 그걸 왜 몰랐는지 후회가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입 밖으로 던진 말 한마디에 가깝던 사람들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좀 더 말을 조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성합니다. 그 모든 시작점은 저였고 그 마지막도 저였으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 그대로 불꽃과도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렇게 투쟁으로 가득한 시간과 공간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여유를 주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담담하고 막막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여기의 아름다움을 놓치는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50이 되니 음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쁠 때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클래식이 들리고 재즈가 들리는 걸 보니 50이라는 나이도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방황을 하던 10대, 20대, 그리고 치열하고 바빴던 30대, 40대 시절을 지나고 이제야 나만의 시간을 평범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에도 저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50이 되었다고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선입견, 오만, 자의식 등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덜어내면서 장자의 말처럼 담담하게 그리고 막막하게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러다 보면 다소 불편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더라도 타인과 아름답게 공존하면서 적절한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늘 경계심이 가득하여 퉁명스럽게 말하는 상대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부드럽게 말해주는 건 하늘의 소리를 잘 듣고 또 그에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지저분한 음식물 쓰레기를 두고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스스로 먼저 치우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쉬운 듯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런 마음과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이것을 오상아, 즉 나는 나를 잃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소리를 듣는 게 먼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소리부터 비워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자신의 소리를 내기 바쁩니다. 어쩔 땐 아주 큰 소리로, 그것도 아주 이상하게 말입니다. 세상과의 조화는커녕 불협 화음만 가득한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는데도 계속되는 소리는 소음일 뿐입니다. 성곽 남쪽에 살았다는 자기는 바로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리를 지웠기에 타인의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자신을 비웠기에 새로움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장자는 자기를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스스로를 잘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타인과 마주할 때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섣부른 편견으로 엉뚱한 소음을 세상에 보내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와 잘 지내기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의식을 비워내는 작업, 즉 오상아와 친해지기를 권해봅니다. 그래야 나와 다른 누군가와 함께 불협 화음이 아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비운 뒤에야, 나를 잃은 후에야 비로소 세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갑갑하고 답답하며 지극히 세속적인 권위와 명예, 그리고 돈에 대한 거친 생각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와 다른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된 것이며 이런 만남을 통해 만들어지는 소리야말로 아름다운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보다는 한층 더 나아진 새로운 삶이 저절로 펼쳐지지 않을까요? 아주 오래전 편의점이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저는 24시간이나 영업을 하는 편의점을 보고서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새벽에도 편의점을 방문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지금 당장 배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 기다리는 법을 잊었고 기다림이 주는 의미와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원할 때 원하는 것을 바로 얻을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만족을 잠시 뒤로 미루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삶의 중요한 자세이자 우리가 갖춰야 될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림이 주는 불편함을 참아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어렵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며 짜증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일상을 더 잘 살고 싶은 50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아닐까요? 그 준비에는 기다림이 포함됩니다. 이제는 목소리가 높아져도 괜찮은 나이라고 오판한다면 세상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장자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 중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판단을 멈추고 잠시 기다린다는 것은 세상과 잘 지내고 싶은 50에게 필요한 준비물과 같습니다.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지면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누구와도 잘 지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잠시 접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존재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생각을 하나도 빼지 않고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내 이야기만 하다 온 것 같은 경험이 있지 않나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못하면 당연히 관계도 엉망이 됩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면 상대가 쉽게 넘어오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오직 사람뿐일까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장자가 말하는 삶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의 눈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파헤치기보다는 볼 필요가 없는 것은 보지 않는 용기를 지니고 싶습니다. 위나라에 아주 못생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에테타입니다. 남자들이 그와 함께 지내면 곁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여자들이 그를 보면 부모에게 청하기를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느니 에테타의 첩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몇십 명에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테타가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걸 들은 사람은 하나 없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에 동조할 뿐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는 장자 전반에 걸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화두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은 얼핏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자가 그토록 이 화두를 강조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 일상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후회입니다.
50이 되기까지 인생을 살면서 미처 타인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융통성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는 일이죠. 놓칠 수 없는 어른의 역량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인기를 독차지했던 에테타의 비밀은 극히 단순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태도였습니다. 수많은 남성과 여성을 울린 비결치고는 너무나 허망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것만큼 어려운 일도 또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누군가가 당신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 적이 있나요? 지위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오직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 자체 말입니다. 오늘 만나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공감해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이 혹시 자신의 주장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을까요? 에테타에 공감하는 투와 말과 행동은 인간 관계에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존재만으로 옳다라고 이야기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 역시 그의 매력에 푹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장과 서시라는 이름을 지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절세 미녀라고 말하지만 이들을 아름답다고 하는 건 오직 사람뿐입니다. 절세 미녀를 보고 연못 속의 물고기가 달려들기나 할까? 아니다. 물속 깊이 달아난다. 장자의 말입니다. 재미있는 비유죠? 물고기뿐인가요? 새도 사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달아나기 바쁩니다. 물고기, 새, 사슴에게는 천하의 미녀도 그저 평화를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저는 장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자는 이 가벼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과 세상과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일명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할까요? 저는 장자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 것. 사랑하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상대방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간식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물도 마시고 밥도 먹어야 하지만 때로는 간식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적절하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장과 서시가 물고기, 새, 사슴에게 먹이를 들고 접근했다면 어땠을까요?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동물 훈련사 강형욱 씨가 반려견을 훈련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간식입니다. 그런 간식을 활용해서 문제가 많던 반려견을 순식간에 순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잘 지내기 위해 간식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일종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유형적인 것도 있고 무형적인 것도 있습니다. 유형적인 것에는 부모님을 향한 안마의자, 배우자에게 건네는 장식품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들고 가는 아이스크림 세트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기 쉬운 무형적인 선물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곁을 함께 있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애정어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형의 간식과 무형의 간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안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성가시지 않고 함께하고 싶은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든 물고기든 새든 또는 사슴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나이 50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거부감의 대상이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줄여서 여백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유 없이 빽빽하게 채워진 모습을 보면 쉽사리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백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자신에게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연을 즐기며 여유롭게 보내보자는 겁니다. 텅 빈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이 50인 우리의 전후 좌우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웃어주십시오. 관계가 지루하다면 그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지루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상대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의 문제일 가능성도 큽니다. 관계의 중심은 오로지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천천히라는 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가능한 한 천천히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지식에는 끝이 없지만 삶은 유한하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삶에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다른 종파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학생 때는 갑자기 무신론자가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때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부처님 모두 매력적인 분들이었습니다. 50이 되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성당, 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지금 이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바로 지금, 여기 일상 속에 말이죠. 이분들은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인정하고 또 긍정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고정불변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물에 열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견만을 끝까지 주장하는 고집불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특히 약하고 못나고 버림받은 것들까지 품고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았기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의 스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50에 이르기까지 저는 늘 주먹을 꽉 쥔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먹을 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내 삶을 완벽하게 만들 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생긴다는 점도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장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처럼 스스로 안다는 생각을 버리기만 해도 한결 가볍게 삶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삶에는 끝이 있지만 지혜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늘 문제와 마주합니다. 그것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그때 나를 살펴봅니다. 과연 이 일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인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화를 낸 것입니다.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생각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일상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고치려고 듭니다. 훈계하고 지적하는 일에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말이 문제입니다. 장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말은 바람 따라 일어난 물결과 같으니 말을 전하는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바람의 이는 물결과도 같기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득실은 위태롭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장자는 우리가 하는 말이 바람에 따라 일어나는 물결과도 같다고 합니다. 물결은 바람에 휘둘립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일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요와 평화는 불가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이 휘둘리면 우리의 마음 역시 흔들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 50이 될 때까지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의 말과 생각이 모두 그 어딘가에서 불어오는 바람, 세상의 영향을 받아 흔들린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요히 무게를 잡을 수 있는 힘을 키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장자를 읽으며 뒤늦게나마 흔들리고 상처받았던 그 모든 상황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인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단, 그 잘못된 반응을 50 이후에도 계속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삶은 나에게 무엇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람, 그리고 사물과 관계를 맺는 모습이 결국 나의 삶이 됩니다. 나의 응답 속에서 나의 성장과 행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자유와 힘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장자의 사상을 굉장히 쉬운 수필 형식으로 쓴 그런 책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에 있는 장자입니다. 저자는 김범준, 출판사는 유노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범준, 1968년생. 20여 년간 일과 공부를 쉬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왔다. 고려대학교를 졸업 후 한국기술대학교 테크노 인력개발전문대학원에서 코칭과 리더십을 공부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자분은 주로 말투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 등이 있습니다. 보통 장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철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자분은 이러한 장자를 수필 형식으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쓰셨습니다. 평소에 동양 사상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외편 중 삽목에 실린 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빈 배가 와서 그의 배에 부딪힙니다. 그가 성격이 어떨지라도
화를 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한 사람이라도 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피하라고 물러가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한 번 소리쳐서 듣지 못한다면 두 번이라도 다시 소리칠 것이고, 그것도 듣지 못한다면 세 번째 큰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욕설을 퍼붓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서는 성내지 않다가 지금 성내는 것은 앞에 배는 빈 배였지만 지금은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텅 비우고 세상을 산다면 도대체 그 무엇이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나와 다른 타인과 함께 해야 함에도 내가 타인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은 조급해졌고 평화와 멀어졌습니다. 소유가 인생에 있어 최우선이 되니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이 집착 때문에 저는 제 영혼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때 장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장자는 그 모습 그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50이 넘어 만난 장자는 마침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저에게 세상을 빈배처럼 바라보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이 먼저 빈배가 되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불필요한 일에 고통받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40에서 50까지는 인간이 성숙을 완성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소중한 저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무엇에든 얽매이기 바빴고, 때로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와 싸우느라 몸과 마음을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빈배처럼 보이지 않으면 나 자신이 빈배가 되면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50. 그리고 그 이후의 소중한 시간은 무언가에 얽매이거나 초조해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바라며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을 드러내기를 삼가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제하라. 장자는 말합니다. 이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름은 드러내기를 삼가해야 하고 목소리는 높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타인의 존경을 받는 어른에게는 내가 조금 불편해도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는 배려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자아의식에 갇혀 지내는 대신 나와 다른 타인을 조용히 인정하고 그 다름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어른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50이 되어서도 나이가 많고 높은 직급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이름에 집착하지 않을 때 타인으로부터 외면받지 않고 괜찮은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저도 가장이라는 이름에 취해서 또는 큰 목소리에 취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강하게 나가면 상대방이 일단 뒤로 물러선다는 것을 생활 신조처럼 여긴 것이죠. 운 좋게도 주변 사람의 참을성 덕분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 역시 이름을 드러내기를 삼가하고 목소리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자와 해자가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쓸모를 중시했던 해자가 장자에게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저에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는 울퉁불퉁하고 가지는 비비 꼬여서 지나가는 목수마저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못생기고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버림받은 나무.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커다란 나무가 외롭게 느껴집니다. 만약 제가 해자의 탄식을 들었다면 당장이라도 나무를 베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장작으로라도 사용하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나무니까요. 혈기왕성했던 20대를 거쳐 욕망 가득했던 30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과 승부를 겨루던 40대를 지나온 저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쓸모가 없는 것에 진저리를 치곤 했습니다. 쓸모 없으면 냉혹하게 버려지는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기 저 막막한 들판에 심어두고 그 곁에서 하는 일 없이 한가로이 쉬면 어떻겠습니까? 그 주변에서 슬슬 산책을 해도 괜찮고요. 그러다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낮잠을 자는 건 또 어떨까요? 아무 곳에나 심어 놓아도 누군가의 도끼질에 찍힐 일 없고 누군가에게 해를 주지 않는 당신의 커다란 나무가 쓸모가 없다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장자는 나무의 쓸모를 논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팍팍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50입니다.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는 말은 건조해질 대로 건조해진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합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가 실린 소요유의 소요는 목적 없이 자유롭게 논의는 만족스러운 상태 혹은 목적 없이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소요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목적 없이라는 말에 밑줄을 쳐야 합니다. 목적이 없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그 자체를 향유하고 즐길 때 쓸모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50이 되기까지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다다르자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소유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는다면 어떨까요? 길을 잃을 일이 없을 겁니다. 새롭게 내딛는 길마다 가치가 있을 테니까요. 목적이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장자가 50을 향해 슬며시 권하는 인생의 조언입니다. 장자의 조언은 목적에 갇혀 과정이 생략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화두가 아닐까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무쓸모에 대해서, 따분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해 주십시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때로는 비생산적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무쓸모를 무작정 인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쓸모와 책임을 내려놓고 있는 그들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영혼이 탈진하기 전에 말 그대로 다리 하나 들 힘이 남아있을 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50이 되었다면 더 이상 스스로 쓸모가 없다며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쓸모는 자신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세상의 허튼 말에 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 역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도한 책임이 당신을 겨눌 때 우리는 장자의 조언을 생각하면서 편안히 웃어 넘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몸을 지키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상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고 부모도 공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받은 당신의 수명을 무난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 편하게 말이죠.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편안해지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귀가 솔깃해집니다. 심지어 부모를 공양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과연 그 비법은 무엇일까요? 장자의 제안은 예상외로 단순했습니다. 첫째, 착한 일을 하더라도 소문을 내지 말 것. 둘째, 악한 일을 하게 되더라도 벌을 받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셋째,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중간의 입장을 기준으로 삼을 것. 잘난 체 하지 말고 벌 받을 정도의 나쁜 일을 삼가며 무슨 일이 있다면 우선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마음이 편한 것은 물론이고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중간만 해도 본전은 찾습니다. 그럼에도 욕심 때문에 자신의 몸과 마음에 고통을 주고 있다면 이제는 장자가 전하는 중간만 하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차례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주 작은 잘한 행동 하나, 미미하기 이를 데 없는 선행 하나도 모조리 드러냈습니다.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미칠 좋은 영향만 생각했지 이런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를 살 수도 있다는 점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가까운 사람을 음해하고 필요하면 온갖 공경마저 일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름 없이 사는 것. 그걸 왜 몰랐는지 후회가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입 밖으로 던진 말 한마디에 가깝던 사람들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좀 더 말을 조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성합니다. 그 모든 시작점은 저였고 그 마지막도 저였으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 그대로 불꽃과도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렇게 투쟁으로 가득한 시간과 공간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여유를 주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담담하고 막막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여기에 아름다움을 놓치는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50이 되니 음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쁠 때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클래식이 들리고 재즈가 들리는 걸 보니 50이라는 나이도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방황을 하던 10대, 20대, 그리고 치열하고 바빴던 30대, 40대 시절을 지나고 이제야 나만의 시간을 평범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에도 저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50이 되었다고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선입견, 오만, 자식 등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덜어내면서 장자의 말처럼 담담하게 그리고 막막하게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러다 보면 다소 불편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더라도 타인과 아름답게 공존하면서 적절한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늘 경계심이 가득하여 퉁명스럽게 말하는 상대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부드럽게 말해주는 건 하늘의 소리를 잘 듣고 또 그에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지저분한 음식물 쓰레기를 두고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스스로 먼저 치우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쉬운 듯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런 마음과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이것을 오상아, 즉 나는 나를 잃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소리를 듣는 게 먼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소리부터 비워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자신의 소리를 내기 바쁩니다. 어쩔 땐 아주 큰 소리로, 그것도 아주 이상하게 말입니다. 세상과의 조화는커녕 불협 화음만 가득한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는데도 계속되는 소리는 소음일 뿐입니다. 성곽 남쪽에 살았다는 자기는 바로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리를 지웠기에 타인의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자신을 비웠기에 새로움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장자는 자기를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스스로를 잘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타인과 마주할 때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섣부른 편견으로 엉뚱한 소음을 세상에 보내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와 잘 지내기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의식을 비워내는 작업, 즉 오상아와 친해지기를 권해봅니다. 그래야 나와 다른 누군가와 함께 불협 화음이 아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비운 뒤에야, 나를 잃은 후에야 비로소 세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갑갑하고 답답하며 지극히 세속적인 권위와 명예, 그리고 돈에 대한 거친 생각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와 다른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된 것이며, 이런 만남을 통해 만들어지는 소리야말로 아름다운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보다는 한층 더 나아진 새로운 삶이 저절로 펼쳐지지 않을까요? 아주 오래전 편의점이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저는 24시간이나 영업을 하는 편의점을 보고서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새벽에도 편의점을 방문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지금 당장 배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 기다리는 법을 잊었고, 기다림이 주는 의미와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원할 때 원하는 것을 바로 얻을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만족을 잠시 뒤로 미루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삶의 중요한 자세이자 우리가 갖춰야 될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림이 주는 불편함을 참아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어렵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며 짜증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일상을 더 잘 살고 싶은 50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아닐까요? 그 준비에는 기다림이 포함됩니다. 이제는 목소리가 높아져도 괜찮은 나이라고 오판한다면 세상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장자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 중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판단을 멈추고 잠시 기다린다는 것은 세상과 잘 지내고 싶은 50에게 필요한 준비물과 같습니다.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지면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누구와도 잘 지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잠시 접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존재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생각을 하나도 빼지 않고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내 이야기만 하다 온 것 같은 경험이 있지 않나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못하면 당연히 관계도 엉망이 됩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면 상대가 쉽게 넘어오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오직 사람뿐일까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장자가 말하는 삶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의 눈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파헤치기보다는 볼 필요가 없는 것은 보지 않는 용기를 지니고 싶습니다. 위나라에 아주 못생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에테타입니다. 남자들이 그와 함께 지내면 곁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여자들이 그를 보면 부모에게 청하기를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느니 에테타의 첩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몇십 명에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테타가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걸 들은 사람은 하나 없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에 동조할 뿐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는 장자 전반에 걸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화두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은 얼핏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자가 그토록 이 화두를 강조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 일상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후회입니다. 50이 되기까지 인생을 살면서 미처 타인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융통성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는 일이죠. 놓칠 수 없는 어른의 역량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인기를 독차지했던 에테타의 비밀은 극히 단순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태도였습니다. 수많은 남성과 여성을 울린 비결치고는 너무나 허망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것만큼 어려운 일도 또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누군가가 당신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 적이 있나요? 지위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오직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 자체 말입니다. 오늘 만나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공감해 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이 혹시 자신의 주장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을까요? 에테타에 공감하는 투와 말과 행동은 인간 관계에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존재만으로 옳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과 같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 역시 그의 매력에 푹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장과 서시라는 이름을 지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절세 미녀라고 말하지만 이들을 아름답다고 하는 건 오직 사람뿐입니다. 절세 미녀를 보고 연못 속의 물고기가 달려들기나 할까? 아니다. 물속 깊이 달아난다. 장자의 말입니다. 재미있는 비유죠? 물고기뿐인가요? 새도 사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달아나기 바쁩니다. 물고기, 새, 사슴에게는 천하의 미녀도 그저 평화를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저는 장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자는 이 가벼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과 세상과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일명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할까요? 저는 장자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 것. 사랑하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상대방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간식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물도 마시고 밥도 먹어야 하지만 때로는 간식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적절하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장과 서시가 물고기, 새, 사슴에게 먹이를 들고 접근했다면 어땠을까요?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동물 훈련사 강형욱 씨가 반려견을 훈련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간식입니다. 그는 간식을 활용해서 문제가 많던 반려견을 순식간에 순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잘 지내기 위해 간식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일종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유형적인 것도 있고 무형적인 것도 있습니다. 유형적인 것에는 부모님을 향한 안마의자, 배우자에게 건네는 장식품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들고 가는 아이스크림 세트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기 쉬운 무형적인 선물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곁을 함께 있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애정어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형의 간식과 무형의 간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안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성가시지 않고 함께하고 싶은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든 물고기든 새든 또는 사슴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나이 50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거부감의 대상이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줄여서 여백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유 없이 빽빽하게 채워진 모습을 보면 쉽사리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백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자신에게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연을 즐기며 여유롭게 보내보자는 겁니다. 텅 빈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이 50인 우리의 전후 좌우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웃어주십시오. 관계가 지루하다면 그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지루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상대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의 문제일 가능성도 큽니다. 관계의 중심은 오로지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천천히라는 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가능한 한 천천히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지식에는 끝이 없지만 삶은 유한하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삶에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다른 종파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학생 때는 갑자기 무신론자가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때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부처님 모두 매력적인 분들이었습니다. 50이 되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성당, 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지금 이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바로 지금, 여기 일상 속에 말이죠. 이분들은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인정하고 또 긍정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고정불변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물에 열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견만을 끝까지 주장하는 고집불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특히 약하고 못나고 버림받은 것들까지 품고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았기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의 스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50에 이르기까지 저는 늘 주먹을 꽉 쥔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먹을 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내 삶을 완벽하게 만들 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생긴다는 점도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장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처럼 스스로 안다는 생각을 버리기만 해도 한결 가볍게 삶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삶에는 끝이 있지만 지혜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늘 문제와 마주합니다. 그것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그때 나를 살펴봅니다. 과연 이 일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인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화를 낸 것입니다.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생각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일상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고치려고 듭니다. 훈계하고 지적하는 일에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말이 문제입니다. 장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말은 바람 따라 일어난 물결과 같으니 말을 전하는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바람의 이는 물결과도 같기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득실은 위태롭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장자는 우리가 하는 말이 바람에 따라 일어나는 물결과도 같다고 합니다. 물결은 바람에 휘둘립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일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요와 평화는 불가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이 휘둘리면 우리의 마음 역시 흔들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 50이 될 때까지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의 말과 생각이 모두 그 어딘가에서 불어오는 바람, 세상의 영향을 받아 흔들린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요히 무게를 잡을 수 있는 힘을 키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장자를 읽으며 뒤늦게나마 흔들리고 상처받았던 그 모든 상황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인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단, 그 잘못된 반응을 50 이후에도 계속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삶은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람, 그리고 사물과 관계를 맺는 모습이 결국 나의 삶이 됩니다. 나의 응답 속에서 나의 성장과 행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자유와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장자의 사상을 굉장히 쉬운 수필 형식으로 쓴 그런 책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